12살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 아버지는 문종. 핏줄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힘이었습니다. 왕자는 아이에게 왔지만 권력은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던 사람,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은 왕의 나이까지 배려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왕이 되었지만 끝내 지켜지지 못한 아이,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종이 왕이 되기 전 조선에는 이미 불안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났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문종은 오래 살지 못했고 왕자는 너무 빨리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단종이었습니다. 12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어렵고 권력의 계산을 감당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왕위는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종 곁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섰습니다. 그들은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단종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는 벽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고 단종 곁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김종서는 죽고 황보인도 제거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버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단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 이상 어린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대로였지만 권력의 중심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마음보다 왕자의 방향을 먼저 보았습니다. 누가 명분을 가졌는가? 누가 힘을 쥐었는가? 누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들 사이에서 단종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1455년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입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상왕이 됩니다. 말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단종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궁궐 안에 남겨진 어린 상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대로 조용히 끝났다면 단종의 삶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신하들. 우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잃어버린 왕이었고 다시 세워야 할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처형이 이어졌고 궁궐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인 것은 단종을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끝에서
가장 멀리 밀려난 사람은 단종이었습니다. 충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실패했고 실패의 대가는 단종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대목이 단종의 이야기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조에게는 단종을 더 멀리 두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를 다시 왕으로 부르려 했고 그 사실이 세조의 왕위 앞에 남았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상왕의 자리에서도 밀려납니다. 노상군,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으로, 이름이 낮아질수록 단종의 자리는 궁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월로 보내집니다. 궁궐에서 멀고 권력에서 멀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먼 곳, 그곳에서 단종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에게 이제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자도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들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신하들도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기억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를 살리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영월에서 짧은 생을 마칩니다. 17, 왕이 되기에도 어렸고 죽기에는 더 어렸던 나이. 우리는 단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정말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기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움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충신이 없어서 무너진 왕이 아니라 충신이 있었는데도 지켜지지 못한 왕. 그리고 그 충성이 실패한 뒤 오히려 더 멀리 밀려난 왕. 그게 단종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오래된 왕실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지우는지 보여줍니다. 단종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그를 왕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권력을 갖지 못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지워져야 했던 아이. 12살의 왕이 되었고 17살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 단종입니다. 충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사.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종에게 필요했다 생각하는 것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사람사는 이야기 사람사입니다.